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질타했습니다. 유정아 변호사가 지금 페북에 썼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중형 요구다. 이건 유죄를 전제로 한 중형 요구다. 내란 주범 전제 무너지면 재판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본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류에 불과한 재판을 먼저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병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공포를 증폭했다.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소환해서 여론재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말,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그대로 증폭시킴으로써 공포를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내란으로 몰고 갔다. 계엄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내란 몰이를 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국회 다수 세력과 충돌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선례 눈앞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국회와 충돌할 경우에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특별검사팀의 결심 공판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유정아 변호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의 10년 구형은 숫자만 보면 중형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건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번 구형은 형사재판의 언어를 빌린 정치적 결론에 불과하다. 재판부에 대해서 유죄를 전제로 한 중형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오늘의 구형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처음부터 윤석열은 내란의 주범이라는 전제를 깔고 진행됐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판단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상 제도를 검토하고 결심하는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사후적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할까 말까 이걸 헌법상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갖다가 사후적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헌법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 다수 세력의 탄핵 추진과 예산 봉쇄, 입법 독주 사항도 유 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검토한 절차와 사실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은 헌법 구조에 대한 몰이해이자 뭘 모르고 하는 거고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출탄핵과 입법 독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당시 야당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간부, 각 부처 장관들까지 탄핵 카드로 압박해서 행정부 전반을 무력화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이는 권력 분립의 붕괴이자 헌정 질서의 위기였다. 권력 분립의 붕괴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계엄 당시 최소 병력, 질서 유지 목적, 소관 서버 보안 점검이라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국가 전복이나 구테타와는 거리가 멀다. 특검은 병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공포를 증폭시켰고 감성 정치가 법정까지 침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을 갖다가 출동시켰다는 그 하나, 병력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공포를 증폭시켰고 감성 정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성 정치가 아닌 감성 정치, 그리고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법정까지 침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글 말미에서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국회 다수 세력과 충돌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말이죠.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로 선고 기일을 일단 지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선관위 합동보안 점검 결과 드러난 선거 시스템 취약성, 총선 선거 무효 소송 당시 서버 현장 검증의 형식화, 사전투표 분류기 오류와 투표용지 물성 감정 결과 등 다수의 설정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최종 변론했습니다. 유정아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말이죠. 국정원과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거 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총선 선거 무효 소송 당시 말이죠. 서버 현진 검증의 형식화. 다시 말해서 총선 소송 당시 서버 검증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했고 말이죠. 사전투표 분류기 오류와 투표용지의 형상 기억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서정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상황에서 그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부실 내지는 그리고 부정선거의 징후들, 그리고 이재명이 몰아붙인 그런 특검과 그리고 탄핵과 그리고 또 특활비 제로와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그와 같은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정화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굉장히 지금 이 사태를 적극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최종 변론한 겁니다. 최종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 등이 최종 변론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9분에 걸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본다면 이번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지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지금 증인으로 지금 신청됐지만 안 나왔던 3명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또 하고,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테니까 변론을 재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그거 내면 그때 가서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금 얘기는 이거는 법적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10년을 갖다가 구형한 것은 이것이 법적 판단에 의해서 법적 구형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구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유정화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얘기했듯이 당시에 그야말로 국회와의 전면 충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내란몰이한 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내란몰이를 하고 나서 그것을 법적 판단으로 치환시켜 이와 같이 감옥까지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고 법적 판단은 법적 판단인데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법적 판단으로 치환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것이 바로 유정화 변호사의 최종 변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화 변호사에 대한 응원도 222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고생하고 있습니다. 222번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